자, 다음은 저희 카페는 없고요. 이게 제가 채널인지 뭐 카페인지 어디서 댓글을 좀 봤거든요. 타임머신 무고라는 게 있대요, 요즘에. 들어보신 적 있나요? 타임머신 무고.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늘어났대.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고인데 여자가 막 15년 전, 20년 전에 알던 사이야. 지금은 뭐 안 만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때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. 그래가지고 얘를 고소합니다. 15년, 20년 전 얘기라는 핑계로. 그게 타임머신 무고야.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. 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여자들이 증거를 만들어낸대.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내? 성폭행 당한 걸 20년 전 걸 어떻게 설명해?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야.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정신과를 다녀. 그래서 그 20년 전에 나 그런 거 겪은 적 있는데 트라우마가 심하다. 상담 받아. 그 내역을 갖고 있어. 약 같은 것도 다 찍어놓고 상담 내역 기록해놓고 녹음한 거 있고. 그리고 일기를 자꾸 써. 그때 얘기를. 거짓말이지 다. 다 거짓말이지. 그렇게 몇 달을 해놔. 그래놓고 신고를 하는 거야. 그러면은 남자가 재판까지 가는데 재판까지. 그게 요즘에 타임머신 무고라고 좀 뜨는 그게 성립이 되냐고요? 어,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. 성범죄일 때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. 여자의 말이 우선입니다. 야, 이거 모르냐?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래잖아. 이 여자 이거. 예? 이거야 이거. 자, 그래서 남자들 좀 불쌍해요. 이제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남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. 내 아빠가 당할 수 있고요. 내 남편이 당할 수도 있고요. 내 남동생이 당할 수도 있어요. 오빠가 일 수도 있고. 자, 봐봐. 지금 내가 말한 그 개 그지 같은 병신 무고 고소 때문에 구속돼서 조사받고 풀려났다가 5개월 만에 무혐의 받았어요. 5개월 만에 무혐의 받았으면은 안 한 게 증명된 거잖아. 근데 문제는 이 5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존재도 하지 않는 일 때문에. 예? 그냥 기집애 말 한마디 때문에 5개월 동안 이걸 조사받아야 된다니까? 그리고 무고죄, 역고소도 힘듭니다. 왜? 무고죄라는 게 내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 일부러 신고한다가 증명이 돼야 돼. 그럼 이 여자가 20년 전에 존재도 하지 않던 이 얘기를 정신과 다니고 뭐 일기장에 일기 쓰고 막 그런다 해도 이 여자가 진술할 때 내가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착각한 것 같다. 피인계 되면 그만이야. 아무튼간에 이런 족같은 일이 있습니다. 자, 봅시다. 체포영장이 나와버렸네. 집 앞에서 회사 직원들이랑 담배 하나 피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당했어요. 아니, 소환장부터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이해가 안 간다, 야. 체포당한 거부터가. 왜 체포를 당해, 씨발? 어? 고소됐습니다. 고소장 날라오면 되잖아. 출석해라, 며칠에. 체포를 당해버리네. 자, 사유는 뭐냐? 22살에 초등학교, 중학교 같이 나온 여자 동창에 노트북을 한번 포맷해 준 적이 있대. 근데 그년이 노트북을 해킹 당했대, 자기가. 이 남자가 수리한다는 남자가 자기 노트북 해킹해서 카메라로 자기 알몸을 찍고 각종 증거물을, 영상물을 찍은 뒤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증명도 안 되는 이 신고 때문에 밤 10시에 체포당해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날 조사받고 일단은 귀가 조치가 됐어요. 조사받을 때 억울해서 숨도 안 쉬어지고 정신이 나갈 뻔했다.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감옥 가는 건 아닐까. 감옥 가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?
내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해야 되나 온갖 생각을 다 했다. 협박했다는 증거 없이. 그리고 말했잖아. 미리 몇 달 전부터 이걸 준비한다니까. 정신과 다니고 일기장에 쓴다니까. 가짜 소설을 써놓는다고. 조사관이랑 형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젖가고 애초에 내가 범인이라는 걸 확정짓고 쪼아대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. 8년 전 일을 상세하게 그 친구가 진술했다는 이유 하나인데 8년 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나는 대로 더듬어서 진술하니 말이 앞뒤가 다르다.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. 이 씨버럴 새끼들한테. 아니 8년 전 일을 상세하게 얘가 진술한 거는 가능성들이 있잖아. 얘는 신고하기까지 이 말을 가다듬을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야. 이 조사받는 애는 갑자기 애드립으로 해명해야 되고. 응? 당연히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. 이게 왜 이런 상식적인, 왜 이 씨발. 그리고 이게 뭐 일관되대 진술이. 일관된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. 왜 이 생각을 존나 못하나 모르겠어. 병신 같은 나라. 자꾸 다그치고 계속 네가 그래놓고 왜 기억 안 나는 척하냐는 식으로 조사받았다. 핸드폰 뺏기고 포렌식 돌린다고 동의서 쓰고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풀려났다.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 청은 집에 잘 안 보내준다고 경찰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. 저는 죽을 맛인데요. 이래서 변호사 불러야 돼요. 좆같지만. 이런 거 다 이게 문제 되는 얘기거든. 이 말 자체가 문제 됩니다. 쳐 웃는 거 문제 되고요. 예. 체포영장이 있어서 그런 건가, 이게? 저는 위에 말한 동창이랑 노트북 포맷하고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. 안 먹힌다. 제가 물어봤다. 8년 전 일이 형사님은 기억나십니까? 도대체 그 여자는 8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진술했대요. 저는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 미친 패미년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? 2차 가해라고 한단 말이야. 그럼 대체 무슨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?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. 응?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? 어휴, 씨발, 진짜. 자기한테 질문하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래. 훈련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. 긴급 체포 생각이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만 가면 심장이 두근거린다.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퇴사하고 아내랑 사이 안 좋아지고 반병신 폐인이 됐다. 팸코나 들락날락하면서 똥글 똥댓글이나 싸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드디어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다. 변호사 없이 했나? 이 변호사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. 이게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내가 떳떳하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은 다 확인돼서 난 풀려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안 돼, 안 돼. 5개월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허탈하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.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. 그냥 단순한 그 친구 말만 듣고 단순히 체포영장이 나온 것도 어이가 없고.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왜 나오냐? 그걸로 인해 인생 망가진 저는 어디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. 오늘 무죄라는 소리 듣고 그 친구가 진짜 내 카톡 목록에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절 차단했더라고요. 이 개 씨발년 이거. 이 개 같은 년은 본인 말 한마디로 절 성범죄자로 만들고 지옥 보내놓고 결국 아니니까 차단한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이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. 만약에 뭐 무고를 당했다. 그러면은 때리래 그 여자를. 때려가지고 폭행으로 조사받고 폭행죄를 받는 게 낫대. 차라리 그냥. 햄창님들은 부디 주변 사람들이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면은 죽어도 해주지 말고 엮이지 말아라. 역이지 씨발 맞춤법. 네가 왜 당했는지 또 알 것 같기도 하고. 자, 뭐 또 있나 봐요, 뭐가. 중립기업 박는다. 왜 체포영장이 나올 일이 없다. 죄를 안 졌는데 체포영장 왜 나오냐 말씀들이 있는데
체포영장 나온 이유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. 포맷하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팀뷰어 프로그램 설치하고 원격 제어로 사운드 드라이버 잡아줬습니다. 경찰에서도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외부에서 접속했다고 범인이 저라고 했습니다. 와, 씨발, 진짜. 아니,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 노트북 제출하세요, 뭐 이런 거, 그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? 근데 여자동창은 자기는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의 존재도 모를 뿐더러 깔아달라고 하지 않았다. 저는 제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팀뷰어로 원격 제어로 사운드 드라이버를 잡아줬다.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상대방 컴퓨터를 제어가 가능합니다. 근데 모든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이 그래. 그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야. 그래서 경찰 진술 때도 팀뷰어 사용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줬다. 상대방 동의 없이 승인 없이는 원격 제어 접속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수사관도 인지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노트북 전달했고 알몸 찍고 이 친구를 협박했다고 나와 있다. 그러면은 이 여자애가 고소할 때 알몸을 찍힌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협박한 내역이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고소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. 예?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. 상식이잖아, 상식.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.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.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? 그걸 요구하지 않아, 경찰들이 여자한테. 응? 요구하지 않아, 그거를. 말만 하면 그냥 들어줘. 주작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뭐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. 이런 젖 같은 일로 주작질 생각 없다. 주작이면은 할복한데 갑자기 무슨 뭐 에도시대 사무라이 빙의 해가지고 인신공격하는 분들 많은데 욕해서 그냥 기분 나아지시면 박아주세요. 잃을 것도 없습니다. 체포영장 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잘 보면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된 겁니다. 기자님들 쪽지 주시면 취재 다 응하겠습니다. 저는 인천 주안에 거주하고 있고요. 이게 좀 글이 지워졌어요. 근데 누가 이미 캡처해놔가지고 다시 올린 거야. 현재 펜코에서 한여와 영포티들이 무고사건 주작이라고 우기는 글과 조롱글을 도배되고 있다. 괜히 퐁퐁 코리아가 아니다. 참. 이 씨발 스윗 영포티 새끼들은 왜 이러지? 뭐 한여들이야 뭐 팸이면 그럴 수 있다 쳐. 이 영포티 새끼들은 왜 이래? 이 영포티 새끼들이 또 문제예요, 씨발남들. 존나게 스네이키하고 음흉한 남패미 새끼들이야, 이 영포티 새끼들이. 예? 이 영포티 새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지들이 부드러운 남자인 척을 해요. 부드러운 남자인 척. 왠지 알아? 이제 남성 호르몬 안 나오거든. 게이화 됐거든. 정자 들 나오고 약간 여성화 됐거든. 운동도 안 해가지고 저탱이 나오고 자꾸. 그러니까 그 참에 약간 여성성.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남자들을 또 여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예쁜 남자를 또 원하기도 하잖아. 착한 남자, 순종, 뭐랄까, 그 골든 리트리버 같은 남자 원하잖아. 그러니까 이 영포티들이 도베르만, 뭐 하운드, 이런 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 도끼가 없고 빠졌고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골든 리트리버의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. 억지로. 원래 그런 새끼들이 아니야, 이 씨발 영포티들이. 그런 애들이 원래 아니라고. 성시경 같은 남자가 아니라고 원래. 근데 자기들이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성시경의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야. 응? 뭐 변요한, 이진욱 같은 스타일이 안 되니까 그나마 부드러운 척이라도 할 수는 있잖아. 그걸로 이제 그 어린 여자애들 어떻게 하면 엮어보려고 하는, 이게 개 조치포티 새끼들이라는 거야. 개새끼들, 더러운 새끼들. 사회 악이야, 이 개새끼들이고. 때려잡아야 돼. 더러운 새끼들. 아무튼 그래가지고, 예, 이 타임머신 무고라는 게 있더라고요, 요즘에. 이런 일들이, 물론, 막, 하루에 막 100건, 200건 있지는 않지만, 예, 남자들이 너무 지금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. 이 상황에서. 그렇기 때문에, 한번 좀,
글이 자꾸 지워지고 뭐 그래가지고 박제하는 김에 한번 읽어봤고요. 이거는 좀 진짜 남일이 아니에요. 결혼율 떨어지고 진짜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무서운 나라 됐어요. 여자분들도 이 여자분들 중에 그런 장난치는 새끼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사회가 여자가 남자를 문제 삼을 때 성적인 부분을 공격하기가 제일 쉽고 편하다, 확실하다. 이게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경각심이 되게 부족해.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,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도 남녀들 막 모여서 얘기하다가 나는 너 씨발 너 자꾸 막 이러면은 막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성범죄로 신고한다 이런 장난을 친다니까 기집애들이. 그러면 안 돼, 개새끼들아. 싸대기 맞을 소리 하지 말고, 좀 그러지 마라. 사회가 어지럽다. 미친년들아. 저 같은 나라. 이 영포티 새끼들이 자꾸 또, 잠깐만요. 이 영포티 새끼들이 또, 그걸 또 부추겨.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자꾸 해. 개포티들이. 더러운 새끼들. 영포티가 문제예요, 영포티가.